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두 동작을 배우시겠습니다. 오늘 동작은 어제 배우신 동작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먼저 어제 배우신 나중 동작 등 오르내리기 잠깐 보시고 그리고 연속 동작 두 동작을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팔과 넓적 다리를 꼿꼿이 세우고 등 오르내리기 자세 하십시오. 자, 이때에 팔과 넓적 다리는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자, 숨을 내쉬면서 등허리를 쭉 밀어 올리고, 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 고개 젖히면서 숨 들이마시고 아랫배를 바닥에 가까이 대는 기분으로 고개를 젖힙니다. 이때 시선 처리는 천장입니다. 자, 다시 숨 내쉬면서 고개를 깊숙이 숙입니다. 자, 등허리를 잔뜩 밀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밀어 올리는 겁니다. 자, 다시 고개를 젖히면서 자, 숨 들이마셨습니다. 자, 이것이 어저께 배우셨던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두 넓적 다리의 각도를 유지한 채에 앞팔을 쭉 뻗어서 가슴을 바닥에 대는 겁니다. 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등을 펴주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팔을 이와 같이 쭉 뻗어준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만 들면은 어깨가 아파서 쩔쩔매게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50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50견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직 젊은 청년 그리고 30대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소한 몇 가지일지언정 숙지하고 있으면 그런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남들이 겪는 그런 고통에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오히려 의아할 정도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자세에서 엉덩이를 그대로 발 뒤꿈치에 붙여면은 자, 개구리 자세가 됩니다. 자, 그대로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붙이고 무릎을 벌려서 그 안에 가슴을 대십시오. 이렇게 해서 누워서 하고 엎드려서 비틀기 동작과 등 오르내리기 그리고 등을 젖혀주는 동작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어나 앉으세요. 마조 스님은 어려서 출가를 하셔서 나름대로 참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불원천리하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남악 휘양선사의 회상이었습니다. 옛날 도인 스님들은 첫눈에 사람은 그 수행자를 알아보시는 눈이 참 밝으셨던 모양입니다. 마조 스님이 오시는 걸 보시고 저 스님은
정말 공부를 잘할 스님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시고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하셨어요. 대중들이 방선을 해서 조금 소란을 피울 것 같으면은 마조 스님은 살며시 뒷산으로 올라가시기를 반복하시니까 어느 날은 살며시 뒤를 봤습니다. 한참을 가서 보니까 어느 바위에 마조 스님이 좌정을 딱 하시고 선산매에 들어 계시는 거예요. 마조 스님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스님 지금 뭐 하는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마조 스님 입에서는 예, 자선합니다. 그래? 그거에서 뭐 하려고? 성불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지. 잘 해보라고. 그러시고 이제 남학회영선사는 가시던 걸음을 옮기셔서 사라지십니다. 마조 스님이 폼을 딱 잡고 역시 선정산매에 들어 계시는데 갑자기 버그덕버그덕 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실눈을 뜨고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남학회양선사께서 오셔서 어디서 주워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기왓장을 벅벅 갈고 계시는 거예요. 마조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참 별일이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스님, 그거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요거 거울 만들려고? 마조 스님 입에서 틈이 없이 한마디가 튀어나옵니다. 스님, 그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남학회영선사께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묻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이 남학회양선사와 마조 스님의 이 일화를 두고 많은 분들이 수행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마조 스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떤 도인도, 아니 부처님이시더라도 기왓장을 갈아서는 거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조 스님은 어떤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까? 성불을 하겠다고 하면서 좌선으로 업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회양선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좌선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고상한 짓도 너가 하는 그 목적에 대한 뚜렷한 그런 방향 설정이 없이 하는 짓은 부질없는 짓에 불과하다. 너는 정말 부처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 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다시 엎드립니다. 두 팔과 두 넓적 다리를 꼿꼿이 세우고 등으로 내리기부터 연속 동작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깊숙이 숙이면서 등을 쭉 밀어 올리면서 숨을 내뿜었습니다. 이때는 아랫배가 등허리에 척 닿는 느낌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젖히고 아랫배를 바닥 가까이 댔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면서 등허리를 쭉 밀어 올립니다.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젖히고 시선은 천장입니다. 그래서 헛박 구석구석 맑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넓적다리의 위치가 바뀌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넓적다리가 앞뒤로 쓰러지면은 등의 곡선이 완만하게 나와서 이왕 같은 시간을 들여서 얻는 효과인데 그 효과가 반감하게 됩니다. 넓적다리에 신경을 좀 쓰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슴을 바닥에 댑니다. 이때 턱을 밑에다 고이고 그리고 시선은 앞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자세에서 호흡을 가볍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무 바람직한 호흡이 좋다 하니까 호흡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자세도 나빠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 호흡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가를 하실 때에는 항상 호흡은 편안한 호흡을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포즈였기 때문에 엉덩이를 그대로 끌어다가 발 뒤꿈치에 붙이면서 개구리 자세가 들어갑니다. 이때에는 두 무릎 사이를 활짝 벌려서 그 사이로 가슴을 그대로 붙이고 이때까지도 턱을 밑에 고여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턱을 그 가슴 쪽에다가 대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덜미며 어깨 쭉지 그리고 등줄기까지 뻐근한 그런 느낌 속에서 그리고 고통을 느껴가면서 지내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여러분들만의 참선 요가가 됩니다. 참선 요가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인도 요가라고 오해하시지 마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동작에는 이것이 요가만의 동작이다라고 우길 수는 없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건강 개념을 이해하고서 이런 동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동작이 나왔는데 요가의 동작이 84,000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인 동작은 불과 100가지에 불과합니다. 자,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있습니다. 뒤로 젖히는 동작이 있습니다. 옆으로 비틀어주는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기울여주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 아래 위치를 바꿔주는 물구나무 쓰기 동작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변형이 돼서 참선 요가도 40동작이니 80동작이니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유의하신다면은 동작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